자, 요 테이프라고 하는 것, 테이프, 그 다음 프로텍터라고 하는 요 두 개는, 테이프는 먼저 여기 보이는 아이콘 그대로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 프로텍터는 각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500, 500.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500짜리 500. 그럼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입니다. 얘가 디멘전이에요. 치수기입이라는 건데, 꼭지점을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꼭지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선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이 테이프 메주어를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와 같이, 다시 볼까요? 끝점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댄 겁니다. 클릭한 게 아니고 갖다 대면 이렇게 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갖다 대면 선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한번 해보시죠. 자, 테이프는 이런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끄집어내면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가이드 끄집어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모서리나 아니면 그러니까 꼭지점이나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500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 자,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에 500. 그러면 여기 있는 선에서 여기 가이드까지가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00 그러면 아이고 500 그러면 가이드 끄집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500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때는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이콘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죠? 물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얘가 바뀔 수 있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 확실하게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작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선택 툴로 가이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되면. 자, 선택하는 것, 추가 선택 기억나시죠? 컨트롤 키가 추가 선택이고, 컨트롤 시프트가 빼기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추가 선택을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더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del 키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먼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일단은 좌하단점을 클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그려지죠. X, Y면에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화살표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면을 내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위쪽 화살표, 왼쪽, 오른쪽 바꿔보세요. 자, 저는 이런 녹색 방향의 화살표, 면을 쓸 거고요. 가로가 500이고 세로가 1000인 직사각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테이프를 이용해서, 자, 안쪽으로 100mm, 다시 안쪽으로 100mm, 그 다음 아래쪽으로 200mm, 그리고 한 번 더 100mm, 아래쪽으로 100mm, 이렇게요. 자, 위쪽으로 200mm, 다시 위쪽으로 100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기본 100mm에 위아래로
200mm씩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죠. 대각선, 직선, 대각선. 이렇게요. 여기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대각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끝점과 여기 꼭지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레이즈 툴로 여기를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푸시앤풀로 이렇게 50mm 돌출하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렉탱글 500,500 그 다음에 50mm짜리 테이블 그립니다. 5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50mm.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요 모서리를 깎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을 그리면 됩니다. 중심, 반지름, 그 다음 모서리를 지우면 모서리 동글게 깎인 거 보이시죠?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테이프. 자, 똑같이 50. 이번에 호요. 자, 중심, 시작, 끝. 그 다음 지우기로 지우면 돼요. 어느 쪽이 편한가요? 아무래도 호를 이용해서 쓰는 게 편하겠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50. 똑같은 호인데 중심, 시작, 끝이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갑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이죠. 이때 더블 클릭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자, 끝점. 자, 끝점일 때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색으로 선홍색으로 나오죠. 이거 접선으로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이쪽 모서리하고 저쪽 모서리가 탄젠트로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더블 클릭.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폴리곤을 하고 제일 먼저 사이드를 삼각형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 뭐 500 이렇게요. 자, 투포인트 아크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해봅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이때 이렇게 그러니까 선홍색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더블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더블 클릭. 자, 지금 하는 건 임의의, 그러니까 반지름 크기를 모르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모서리나 점을 움직여서 그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점을 움직이거나 모서리를 움직이거나 면을 움직여서 그 형상을 만들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500,500 그리고 500,500 그 다음 푸시앤풀로 이렇게 500을 그렸습니다.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있죠. 자, 이 모서리를 이 아래까지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근데 그냥 내리면 안 돼요. 자, 이동 툴 그리고 모서리 클릭하고 내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대각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한 다음 모서리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렇게 모서리가 깔끔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렉탱글 500,500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자, 그 다음 이동 툴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옮기는데 보세요. 이렇게 옮기면 안 되고 어떻게 옮겨야 돼요? Z방향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500 엔터. 그러면 피라밋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계속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화살표 키를 누르면 움직이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살표 키를 눌러서 방향 제어를 시도를 해야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는 이렇게 X방향, 레드축으로, 왼쪽 화살표는 Y축, 그린 방향으로, 위쪽 화살표는 Z축, 이렇게 파란색 축 방향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는 아무 기능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해 놓으면 됩니다. 5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렉탱글 6000에 3000입니다. 6000, 3000.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2000. 자, 여기를 4등분 할 겁니다. 4등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4등분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드 포인트를 클릭해서 미드 포인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4등분 된 거 보이시죠? 자,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모서리 선택하고, 자, 이동 툴을 누르는데 복사. 끝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4. 그리고 엔터. 그러면 4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복사하는 방법 중에 곱하기 4, 나누기 4 하는 거 있었죠? 네, 이렇게 나누기 4 하시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모서리를 이렇게 해요. 하나 건너 하나씩. 여기 가운데 모서리 2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Z축으로 1000mm만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사각형을 만들고 또 원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옵셋이라는 건 캐드에 있는 명령어인데 간격 띄우기란 뜻입니다. 얘가 옵셋이고요. 여기 옵셋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자, 먼저 선택을 하고 간격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mm 그러면 이렇게 100mm가 간격 띄우기가 들어갑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클릭하고 100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을 할 건데 제가 요선과 요선을 선택할 겁니다. 먼저 선택을 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이 됐죠? 옵셋 그리고 클릭하면 어떤가요?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선택 안 했을 땐 사각형 모양이었죠? 근데 지금 선택하니까 디귿자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선을 선택할 겁니다. 선을 선택하고 옵셋.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선택한 2개의 선이 옵셋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디귿자 모양으로도 혹은 기역자 모양으로도 옵셋이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는 안 돼요. 최소 2개 이상 선택을 하셔야만 옵셋이 들어갑니다.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옵셋은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나가요. 바깥쪽으로도 옵셋이 됩니다. 자, 139쪽에 있는 예제는 보통 스케치업 로고라고 하는 건데, 자, 먼저 600, 600, 그 다음에 푸시앤풀 600.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600에 600, 높이도 600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옵셋 200 이러면 되겠죠. 그죠? 선택하고
선택하고 옵셋 200 이렇게요.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에 선택을 해제해 버리면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려면 신경을 써야 되지만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버리면 손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해제 200. 그러면 200mm씩 옵셋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셋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뭘 쓰면 되냐면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400mm, 다시 한번 200mm.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이 테두리를 따라서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 자, 이렇게 해서 10mm만.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옵셋을 빼고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되겠죠? 자, 마찬가지 더블 클릭한 다음에 빼고 10mm.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20mm만 이렇게 20mm만 이렇게 20mm만 밀어 넣으시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교재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매트리얼이요. 질감이요. 질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항목이 안 보이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매트리얼즈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벽돌을 쌓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벽돌이 있네요. 이렇게 벽돌 그림을 찾아서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아이콘이 이렇게 버킷 툴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해당 면에다 클릭. 해당 면에다가 클릭. 너무 큰가요?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질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질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도 넣고 안쪽에도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벽돌을 넣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편한 질감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재질을 좀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셀렉트의 오른쪽에 보면 에디트라고 있죠. 에딧을 보면 여기 위에가 색상이고 아래가 이미지입니다. 텍스처라고 하죠.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감의 크기죠. 질감의 크기인데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죠. 가로 세로 비율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르면 서로 이렇게 꺾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서 6, 700 그러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00 커진 거 보이시죠? 네. 500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use texture 이미지를 꺼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use texture 이미지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얘를 눌러버리시면 질감 효과는 지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위에다가는 글래스 이 아니고 랜드스케이프에 글래스를 주시면 이렇게 잔디 그림이죠. 이렇게 잔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잔디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